1500년 전의 어느 밤, 어쩌면 밤하늘의 별들도 숨죽이며 지켜봤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세계가 지구의 양끝에서 서로를 향해 빛을 발하던 시간. 하나는 동쪽 끝, 찬란한 황금의 나라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쪽 끝, 사막의 제국, 위대한 페르시아였죠. 그 사이엔 헤아릴 수 없는 사막과 거친 파도, 높고 험한 산맥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세상의 모든 거리도 막을 수 없나 봅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이란의 오래된 서사시에 기록되어 전해져 오며 우리나라 경주의 땅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전설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른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오늘은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지혜의 전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편안히 앉아 혹은 누워서 오직 당신의 마음에만 집중하며 천천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때는 서기 600년대. 지구의 동쪽 끝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던 나라 신라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나라라는 이름처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불교와 예술이 번성하며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던 풍요로운 곳이었죠. 그 위대한 신라는 멀리 페르시아에까지 바실라, 즉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로 불리기도 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는 일찍부터 국제적인 도시였기에 경주의 거리에는 이미 서역에서 온 상인들이 낯선 향신료와 비단을 팔았고 이국적인 풍모의 귀화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방적인 신라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구 반대편 서쪽 끝에는 또 다른 거대한 제국,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의 문명으로 군림하며 예술과 과학, 철학이 깊이 발달한 인류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었지만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해 이 두 위대한 나라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라 왕실 무덤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온 아름다운 유리잔과 이국적인 문양이 새겨진 장식보검 같은 유물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는 신라와 페르시아의 활발했던 교류를 증명하는 귀한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번영하던 페르시아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7세기 중반 아랍의 강력한 세력이 파죽지세로 페르시아를 위협하며 긴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위대한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고 왕실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왕가의 젊은 후예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피난과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왕자가 깊은 고뇌 끝에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먼 동방의 황금나라 신라로 가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우리 가문의 미래를 이어나가리라. 왕자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로 나섰습니다. 사막과 바다를 건너는 수천 킬로미터의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훗날 쿠시나메라는 페르시아의 위대한 서사시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왕자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머나먼 신라 땅에 도착했어요. 그의 이름은 아부틴이라고 전해집니다.
고향을 떠나온 슬픔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안고 그는 낯선 땅 신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왕실은 아부틴 왕자를 환대하며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신라의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막의 땅 페르시아와는 다른 푸른 자연과 고요한 정원의 아름다움에 그는 매료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부틴 왕자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신라의 공주였습니다.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명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그녀는 고귀한 품성과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 마주친 순간 이국의 향기와 동방의 아름다움이 부딪히며 운명적인 이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왕자는 낯선 신라어를, 공주는 이국의 페르시아어를 이해하기 위해 애썼죠. 서투른 손짓과 발짓, 혹은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공주는 왕자에게 신라의 다래를 가르쳤고 왕자는 낯선 신라 음식을 배우며 서툰 젓가락질에 즐거워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며 그들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왕자 또한 공주에게 페르시아의 신비로운 차와 향기를 소개했고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페르시아 악기 선율에 담아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당신의 나라 하늘도 이처럼 아름다운가요? 네, 하지만 이곳 신라의 하늘은 더없이 평화롭습니다. 언어와 국경은 더 이상 중요치 않았습니다.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무르익어 갔습니다. 마침내 왕실은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신라와 페르시아의 예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례 없는 아름다운 혼례가 치러졌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하나의 가족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주 사람들은 이 이국적인 결합을 보며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왕자는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씨앗을 신라 땅에 심었고 공주는 그에게 신라의 아름다운 시와 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가 삶 속에 스며들어 더욱 풍요로워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얼마 후 사랑의 결실,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프라랑. 페르시아와 신라 두 세계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습니다. 프라랑은 아버지에게서는 용기와 개척 정신을, 어머니에게서는 지혜와 따뜻함을 물려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프라랑은 신라 땅에서 평화롭게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멀리 고향을 떠나온 아버지의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운명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은 프라랑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신라의 지혜와 페르시아의 용맹함을 겸비한 그는 마침내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신라의 왕실과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빼앗긴 아버지의 고향,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대장정에 오릅니다.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페르시아 땅에서
프라랑은 신라에서 배운 지혜와 평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로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물리칩니다. 두 세계의 지혜와 용맹이 결합된 영웅, 프라랑의 활약으로 페르시아는 다시 평화를 되찾고 부활의 서곡을 알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00년 전 그 먼 옛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훨씬 가까워진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바로 옆 사람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나와 다른 생각에는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신라 공주와 페르시아 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다름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요.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한 이해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숱한 난관이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배려와 존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사랑과 새로운 생명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땅으로 향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어야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왕자가 가졌던 그 용기입니다. 그리고 신라 공주가 보여준 아름다운 포용력.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다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야말로 두 세계를 잇는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름 속에서도 얼마든지 깊은 사랑과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교류의 시작에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있었어요. 낯선 땅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마음. 신라 공주와 페르시아 왕자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 기적, 그 자체가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낯선 곳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1500년 전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운명적으로 만난 두 사람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 모든 낯설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었고 그 작은 용기가 아름다운 사랑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존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평안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그리고 잠시 후 여러분이 다시 마주할 세상에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과 너그러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평온하세요.